수사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수사의 99%는 경찰이 했고 경찰 중에 특검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 중에 수사 역량이 뛰어나면서 변호사 자격이 있고 사법고시를 합격했거나 변호사 시험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특검보 자격이 있는데 단지 경찰이라는 이유로 검찰 밑에 팀장 그로 가야 된다. 이거는 아주 올드 패션드한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경찰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보도 우리 경찰이 이제 주도가 돼야 되고 검사 15명 중에 일부를 이제 그 법률이나 이런 것 맡기고 한 10명 정도를 이제 특검보 밑에 팀장으로 두고 경찰도 한 7명 정도를 둬서 아니 그러면은 검사 오겠냐고요. 검사 안 올 겁니다. 아니 경찰 밑에 검사 밑에 경찰이 있었는데 그럼 아니, 검찰 밑에 지금 경찰 밑에 왜 안 아니 오는 거예요? 특검보를 경찰로 검사가 안 온다고. 모르는 거예요. 얘기 좀 해도 자, 될까요? 안 와도 돼요. 네네네.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저희가 검사 출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뭐 능력은 출중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 내란 특검이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이었었는데 내란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갑자기 원복하겠다 이러면서 뭐 일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의지가 있는 그런 검사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장우성 변호사가 이 특검보가 있었는데 이 특검보가 경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관 중에서 뽑자는 게 아니라 경찰을 했던 사람 중에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검보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양문환 의원님께 죄송하지만 국수본에서 많이 와서 특검보를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검사 내려와. 공소청 모델을 이번에 한번 저희 특검에서 한번 해보자. 맞습니다. 예, 진짜 그 국수본에서 온 그 베테랑 경찰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를 한번 모델 시범 삼아서 법원이 계속 이 사건을 다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사 기간이 좀 짧거든요. 170일이 사건 양에 비해서는. 네. 근데 6개월밖에 안 요새는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렌식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국수본이 와서 정말 중수청으로서의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세 분은 경찰. 국수본에서 한 명은 이제 그중에 군법무 군에서 법무관 네. 한다고. 군검사. 그럼 검사는 한 명밖에 없네. 네. 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검사가 아니, 뭡니까?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하는. 예, 검사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검사가 뭡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 경험이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도 경찰 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사법 시험에 합격했고 수사 경험이 있다. 똑같은데 단지 이력 경찰 출신이라고 좀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일반적으로 검찰에서 큰 사건을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 특검을 쭉 진행을 하면서 검찰들의 수사 능력을 보면 과연 검찰이 잘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생기거든요. 실제로 압수수색이나 이런 면에서 검찰이 못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을 딴 데 쳐다보고 계신다 우리 양분하면. 나내 명찰 쳐다보고. 아무튼 제가 네. 경찰 국수본 분들에게 기대를 거는 게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했던 그 분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국무위원 그만큼- CCTV도 경찰에서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것도 제가 있고 이 두 말씀 번째는 정보를 자 듣고 나서. 경찰은 이거는 수사에 대한 의지와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경찰이 계속 정보 수집하는 역할은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잘 모아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역시 경찰 국수본 쪽에서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데 경찰에도 아니, 현장에서 경찰을 데려가도 수사를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검사를 데리고 내가 하신 건 수사를 아니고 30년 한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 중에서 오해가 있는데 경찰을 데리고 한 게 아니고 모시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잘한 거예요. 모시고 했어요. 그리고 경찰의 자 수사에는 인정해요. 정보 수집 능력, 모시고. 현장 능력 그건 탁월해. 예. 예, 그런 그런데 분도 이것이 있고 조합이 돼야 되거든. 지휘하는 경찰도 다 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를 기획하고 수사하는 부서가 있고 경찰은 수사 인력이 삼삼안 되기 때문에 현장 수사 인력도 있고 지휘하고 기획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차고 넘쳐. 그리고 저는 이제 기존의 특검보라든지 여기 수사관 중에서 성과를 내거나 잘했던 사람들은 좀 같이 활용해서 가는 방향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직접 그 대면 조사한 우리 박창한 총경인가 이런 분들 장우성 그 특검보 이런 분은 경찰이지만 특검에 가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런 제2, 제3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특검 성공의 그거- 지름길이다. 근데 제 생각은 이번에 당근. 경찰이 일 잘하시는 분들 특진을 시켜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 검사들도 맞아요. 처음으로도 맞다고 그럽니다. 검사들도 이번에 온 사람들은 뭔가 보직을 약속을 해주고 뭔가 당근을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어 검사가 검사 수사하면 당연히 욕을 먹고 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질 것이고 그렇게 환영받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6개월 하고 왔더니 내 자리가 없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보상이 확실해야 돼 이거는 진짜 공무원인데.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반대로는 그 검사도 2천 몇백 명이지만 특수 라인은 또 뭐 1, 200명 그 안쪽에 다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특수 라인들이 다 그 선후배 관계라든가 아. 또 기존에 그 정관 변호사를 지금 하고 특수부 있던 출신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방금 말씀하신 뭐- 기획수사 잘한다는 게 특수부 아니에요? 특수라인 제가 걱정되는 게 그 양반들이 야 근데 뭐 골프면 골프 술이면 술 계속 그렇게 선후배들과 네. 밀접하게 연관되기 김현희. 때문에 네. 특히 특수는 안 된답니다. 거기가 특수부 간이상 검사가 진짜 조금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연결되어 사람들이 있는 진짜가 검사들은 있어요.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아니 특수부에서 5명 데려와야 된다 그랬는데 특수부는 안 데려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지금 1차 특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특검 끝난 사람들 중에서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특진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오는 사람들도 그치, 아, 그치. 그 사람들을 아 보고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네, 네, 그 어. 사람들도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6개월 인생을 바쳤는데 뭐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당근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1차 특검들이랑 좀 만나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아. 뭔가 예,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끼는 아. 것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아하.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들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이제 특검 다른 데 밖으로는 얘기 못하더라도 특검끼리만 통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검도 특검에게 또 뭐. 네, 저도 그래서 특검에게. 뭐 예를 들어서 언론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 뭐 야당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 제보센터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뭐 김혜성 씨라든지 아니면 뭐 이기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도주하고 했었을 때 어디서 발견하더라도 어디에다 얘기를 해줘야 될지 내가 또 뭔가 수사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 제보센터가 있으면 제보센터. 예,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개인들이 아는 내용들이 있다면 제보를 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박상도의 아들이 하필 화천대 대장동 화천대유에 취업하는 것부터 취업하고 거기서 50억을 받는다는 것 예. 자체부터 이상하잖아요. 연봉 6천이 50억 받으면 예.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연봉 6천이에요. 예. 20대 거기 취직했고 들어가서 나는 6년밖에 무슨 안 했죠. 엄청난 기술이 있는 줄 알았어. 그냥 6년. 평범한 네. 그 나이 때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6년 있다가 50억 퇴직금 이거는 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파헤쳐야 되는데 네. 지금 검찰에서 그걸 파헤치지 않은 채 애초에 검사 수사가 부실했다. 예, 두루뭉실하게 기소하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냥 무죄를 아니면 공소기각 할 수 있는 예, 김건희 씨 모친 그분이 이제 뭐 돈 싫어하는 판사 있어 이런 얘기 했다는 게 김건희 씨 일가가 그러니까 판사들을 관리했다는 이제 인상이 있거든요. 김건희 씨가 굉장히 그 법조인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고 집으로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나왔던 판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김건희 씨가 아주 활동적이라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그때부터 뭐 검사는 물론이거든요 식사도 하고 그랬다는 제보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죠. 검찰도 문제지만 법원이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김건희 무죄 써가지고 사람들이 경악했는데 그 뒤에 곽상도, 명태균, 김영선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으면 이런 판결을 쓰겠습니까? 경악이 아니라 분노를 자아내고 공소 있어요. 유지를 잘못했다. 공소도 잘못했고 이 대목도 동감을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이를 어떻게 이걸 무죄를 쓰겠습니까? 지금 명태균 사건에서는 차용증서 써줬다고 해서 무죄. 그다음에 김건희에서는 계약사가 없다고 해서 무죄. 이연령 비연령이야. 이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이런 판결 쓸 수 없어요. 퇴직금 50억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네. 그거.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래서 6년 빨리 헌법 근무한 개정해서 배심제 실시해야 돼요. 곽상도는 지죄를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구속이 되고 스스로 국회의원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죄라고 지금 검찰을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국회의원 사퇴를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초기에 보면 2023년 그때 보면 맞아요. 사퇴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가 이 문제 있는 상황을 알고 자복을 한 셈인데도 판사가 무죄를 때리고 공소기각을 때리고 X만 봐도 대한민국의 전 세계 어디도 20대가 6년. 6년도 없이 근무했다고 네. 50억을 주는 그런 나라가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한 찾아보니까 90년에 90년에 우주에.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그룹하고 삼성그룹의 사장 부회장으로 한 3, 40년 근무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했잖아요. 네. 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현실에서는 없고 책에서만 존재하는 어떤 이론으로 존재하는 정말 건데. 어렵죠. 네, 그래서 공소권 남용론이라고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하는지 찬성 반대 막 이제 이런 학설만 있는데 이거를 현실로 불러낸 사람이 안동환 검사였었거든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해가지고 기소했는데 나중에 결국 무죄가 되니까 보복 기소하면서 그 전에 그 그게 기소 진짜 보복이지. 네, 기소 유예했던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기소한 이 안동환 검사가 했던 이게 이제 그 유니콘을 실제 현실로 불러낸 딱 첫 번째 사건이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박상도 전 의원 입장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 저희는 심플합니다.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부정이 정의가 아닌 겁니다. 사법부도 한 70년 돼가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도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축적이 되고 또 판사들도 뭐 인맥이든 혼맥이든 그런 거에 의해서 기득권에 다 융합이 돼버려 갖고 어쨌건 이런 국민과의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지금 지경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다 이거 헌법이라도 고쳐서 배심제를 만들거나 완전히 개혁을 의견이 같아지는 해야 거.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세 건의 무죄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면 이거 무죄로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국민의 수준이 동의합니다. 높아요. 맞아요. 이거 배심제한 경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특급 5명인데 판사 한 분, 비율을 검사 한 분, 예. 군법무관 한 분 이렇게 하면 군법무관이랑 치시고 네. 딱 이 비율로 그대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검보를 특검보 네, 5명 특검보 5명. 아 5명을 특검이 판사 출신이므로 저는 특검보는 3분 정도는 국수본에서 오시는 게 좋다고 보고